컴퓨터가 어떤 값을 맞추려고 할 때, 어떤 수치를 맞추려고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라면을 끓여야 해요, 우리가. 라면을 끓이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는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적절한 시간은 4분이라고 할게요. 4분에서 멀어질수록 손실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3분일 경우에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거고 5분일 경우에도 너무 오랫동안 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런 멀어져서 발생한 손실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손실함수예요. 한마디로 손실함수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에 정확하게 갔는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지 그 틀림의 정도, 차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도구예요. 이런 손실함수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쉬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진 분류 문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진 분류라고 하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류하는 문제죠. 거기에 사용되는 가벼운 이진 예시를 들어볼게요. 종양의 크기를 체크해서 암이 양성인지 아니면 암이 음성인지 분류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할게요. 종양의 크기가 클 경우, 특정 크기를 넘어갈 경우에는 양성, 또 특정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는 음성, 이렇게 분류하는 시스템,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이런 식의 양성이나 음성을 찾는 이진 분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손실 함수를 알려드릴게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공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지러운 공식이 나타나게 되죠. 공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이 앞부분과 여기 이 뒷부분, 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함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쉽게 이걸 분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부분이 이 옆에 나와 있는데요. y는 1이거나 아니면 y는 0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y가 1일 경우를 찾을 때는 요 손실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y가 0일 경우를 찾는 경우는 요 손실함수를 찾으면 된다. 우리가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봐보면 y가 만약 0일 경우를 찾는다고 하면 이 함수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y가 되고 이게 통으로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 앞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y가 0일 경우를 찾을 때는 이 뒷부분만 남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y가 1일 경우를 찾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뒤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앞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가 1일 경우, y가 0일 경우에 남는 함수들에 따라서 이렇게 손실함수가 나뉜다. 그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잡한 공식은 좀 머리에서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y가 1일 경우 그리고 y가 0일 경우를 찾아내는데 요 두 개가 활용이 되고 요 두 개를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코드로 한번 제가 화면을 바꿔볼게요. 그 로스 펑션,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이 함수를 구현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파이썬으로 코드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한번 받으면 되고요. 제가 이 코드는 영상 설명에 링크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라이브러리를 다 받아주신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파이썬으로 제가 코드를 구성했어요.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거 주석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고 또 그렇게 복잡한 로직은 아니라서 쭉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작동을 시키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했던 함수가 손실함수, 그 중에서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방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두 줄이 뜨게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y가 1일 경우, y가 0일 경우 두 가지 함수가 그래프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하단을 보면 두 가지 로스가 만약 y가 1일 경우를 우리가 찾는 경우에는 이 파란 그래프, 그리고 손실함수가 y가 0인 경우를 찾는 경우에는 이 주황 그래프를 따라간다. 그래서 y가 0인 경우에는
이 0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손실이 없어지겠죠. 즉, 이 Y축이 로스, 즉 손실 정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Y가 0인 경우를 찾으면 0으로 갈수록 손실이 낮아지고 1로 갈수록 손실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가 1인 함수도 1을 찾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오면 이렇게 손실도가 높아지고요. 1쪽으로 가면 갈수록 손실도가 낮아지는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그래프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암의 양성이나 음성을 파악하는 그런 로직들도 크게 보면 다 이런 손실 함수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손실함수 개념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허술한 로직은 아니니까 한번 배워두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손실함수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코드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요즘엔 AI도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손실함수를 여러 개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